지난 2020년 2월 13일 시흥시청에서는 시흥시와 가칭 백옷대교 주식회사 간 백옷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백옷대교 민간투자사업은 2021년 착공, 2025년 운영 개시를 목표로 현재 실시 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우리의 그 일자리를 보호하고 일자리에 대한 그 호응을 늘리기 위해선 백옷대교가 100%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 백옷 주민뿐이 아니라 정왕동에 있는 20만에 있는 인구들도 거의 다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백옷대교 생김으로써 한 3만 4천 대 이상이 여기 백옷대교 요 앞으로 통행을 한다고 그렇게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세대가 만 대가량 갖고 있고 지금 3만 4천 대 이상이면은 저희는 여기는 완전 교통 지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옷대교가 건설되는 백옷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백옷대교가 지역에 활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하는 주민도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백옷대교 건설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과 더불어 백옷대교 건설에는 또 다른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발 행위와 보존이라는 것들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백옷대교가 약 한 1.9km 정도의 교량을 건설하는 건데 습지 보호구역을 정확히 관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하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점점 갯벌이 줄어들어서 먹이 활동을 하는 공간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갯벌마저도 훼손되거나 이용이 어렵게 된다면 그 멸종위기종들의 생존 자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과 시흥의 환경단체들은 백옷대교 건설 시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인천 11공구의 송도 갯벌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백옷대교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백옷대교 건설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와 대교 건설에 앞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과제들을 현장 포착 사실을 내서 알아봅니다. 시흥시는 민간 투자 사업을 통해 현재 인천 송도 국제도시와 백옷도시를 잇는 다리, 가칭 백옷대교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네, 이 백옷대교 건설 앞두고 찬성과 반대, 그리고 조건부 찬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백옷대교가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백옷대교 민간투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칭 백옷대교 건설은 경기도 시흥시 백옷 신도시에서 인천시 연수구의 송도 국제도시 11공구를 연결하는 해상 교량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백옷대교는 총 연장 1.89km, 폭 20m의 왕복 4차로로 총 사업비는 2014년 4월 기준으로 1,90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올해 2월 사업 시행자와 실시 협약이 체결되면서 현재는 실시 설계를 추진 중이며 계획대로 건설이 진행될 경우 2021년 착공에 2025년 운영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백옷대교를 건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작진은 백옷대교 건설과 관련한 기대 효과와 인근 주민들의 의견 등을 물어보기 위해 시흥시 관련 부서에 여러 번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희 백옷대교 관련해서 그거 인터뷰 요청 드렸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나 싶어서 전화 드렸거든요. 이거 저희 관련해서 팀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좀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접촉이 좀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좀 추후에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혹시 전화 인터뷰나 이런 것도 괜찮으실까요? 뭐 대면이 가장 좋긴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좀 상황인지라 하기는 좀 힘들어서.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고 제작진은 결국 서면 질의를 통해 백옷대교에 관한 시흥시의 입장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칭 백옷대교는 시흥 백옷 신도시와 송도 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노선으로 생활권 연결을 통한 지역 연계 기능 강화 및 인접 주민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오이도, 대부도, 시화 방조제, 송도 워터프론트 등 관광지의 관광 유발 인구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백옷 신도시 내 교통 단절 문제 해결 및 백옷 신도시와 송도 국제도시 간 교통 여건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옷대교의 건설은 시흥 백옷 신도시와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지역 연계 기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옷 신도시 내 교통 단절 문제 해결, 백옷 신도시와 송도 국제도시 간 교통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흥시는 백옷대교 건설이 백옷 신도시와 송도 국제도시 두 도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이번에는 백옷대교 건설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옷대교의 건설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은 지난 2019년 11월 시흥시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한 백옷대교 건설 관련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인근 지역 거주자인 경기도 시흥시 및 인천시 연수구 주민 1,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종합적으로 요약해 볼 때 백옷대교 건설 사업 동의 여부에 대해 백옷 주민의 경우 96%의 찬성을, 시흥시 전 지역과 인천시 전체 응답자의 87.7%가 찬성 의견으로 전반적인 지역 주민의 인식은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시흥시는 서면 답변을 통해 시흥시 주민과 인천시 주민 1,100명 중 87.7%가 백옷대교 건설에 동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작진은 여론조사의 내용을 더욱 자세히 보기 위해 시흥시에 결과 보고서를 요청했으나 시흥시의 거부로 결과 보고서를 받을 수 없었죠. 백옷대교 건설 관련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혹시 저희 자료 좀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하게 좀 내용 좀 보려고요. 그래서 혹시 아니요, 그거는 그건 아닙니다. 제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신가요? 네. 아니 그리고 그건 뭐 정식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세요. 그냥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후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 한 백옷 신도시 주민의 도움으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흥시 주민은 600명, 이 중 백옷 신도시 주민은 169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교 건설 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은 59명이 설문에 참여했죠. 물론 여론조사상 백옷 신도시 인근 아파트 거주자 모두 90% 넘는 높은 비율로 백옷대교 건설에 동의했으나 백옷대교 건설 사업의 핵심 지역인 백옷 신도시와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의 설문 참여자 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백옷대교 건설이 시작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주민들이 바로 백옷 신도시와 인근 아파트의 주민들이기 때문이죠. 제작진은 각각 찬성과 반대를 택한 주민들의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찬성하는 주민들은 일단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찬성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백옷이나 정왕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중에 인천 쪽으로 출근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도로서 가고 있는데 바로 직선 도로로 가게 되면 출근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반대를 하는 주민들은 어떤 이유로 백옷대교 건설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백옷대교가 낮음으로 해서 차량 소통이 느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공사 기간이 한 4, 5년 걸리는데 공사 기간 중에 비산먼지, 분짓 이런 여러 가지의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차량 소통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인근에 학교가 있잖아요. 그 학교 아이들의 통학의 위험성 뭐 이러한 복합적인 이러한 것 때문에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작진이 확인해 본 결과 백옷대교 건설 예정지 인근에는 실제로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차량의 통행이 많아진다면 큰 대로를 건너야 하는 아이들의 통학로는 더욱 위험해질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제작진은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백옷 신도시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제작진은 백옷 신도시에서 이곳 주민인 서진수 씨를 만났습니다. 서진수 씨는 백옷대교 건설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시흥시의 백오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경제 활성화잖아요. 그리고 일자리가 바뀌고 있잖아요. 새로운 일자리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갖춰져 있어요. 우리는 인천신항을 바로 옆에 두고 있고 이 인천신항이라는 곳은 수출을 하는 곳이잖아요. 인천국제공항도 바로 옆에 있고 시흥시가 발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발전하기 위해선 그리고 우리의 그 일자리를 보호하고 일자리에 대한 그 호응을 늘리기 위해선 백옷대교가 100% 필요한 것이죠. 서진수 씨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위해서 백옷대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백옷대교로 관광산업 역시 활발해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백옷대교가 생긴다는 것 자체는 도심 경관도 있지만 해안 경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자전거를 라이딩 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서해안의 낙조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기는 알아본 사람들은 모를 정도로 기가 막혀요. 제작진은 현재 백옷대교 건설 예정지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라 1차는 전체 입주민의 한 50% 이상이 과반수 이상이 지금 백옷대교 위치 변경을 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있고 2차 같은 경우는 지금 조건부 찬성으로 65% 정도 의견 수렴이 된 상태입니다. 이곳 아파트 단지들은 백옷대교 건설 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백옷대교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첫 번째 이유는 아이들의 안전 때문입니다. 저희가 제일 큰 문제는요. 애들 초등학교가 바로 건너편에 있고 여기 편도 3차선에 그러니까 왕복 6차선이죠.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유치원과 함께 초등학교가 있는데 저희 한라 1차 어린이들은 그 대각선으로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간통하는 게 백옷대교이다 보니까는 일단 통학에 대한 안전성 문제 그게 제일 큰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백옷대교 건설 예정지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백옷대교가 건설되면 아이들의 통학로에 차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옷대교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두 번째 이유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체증입니다. 한라 1차, 2차 출입구가 주출입구하고 부출입구하고 지금 나오는 곳이 한 곳이다 보니까는 만여 대가 나온다 보면은 여기 또 백옷대교가 생기면은 34,000대 이상이 여기 백옷대교 요 앞으로 통행을 한다고 그렇게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세대가 만 대가량 갖고 있고 지금 34,000대 이상이면은 저희는 여기는 완전 교통 지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단지의 출입구 위치 문제로 지금도 주민들은 교통 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백옷대교가 건설되면 만여 대의 주민 차량에 34,000대의 백옷대교 차량이 더해져 아파트 주 출입구 입구 앞 도로를 통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교통 체증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백옷대교를 반대하는 세 번째 이유로 대형 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주차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제가 걱정되는 게 신항이 제일 가깝고 그러면 백옷대교가 생기면은 그 신항에 있는 컨테이너 대형 차량들이 이쪽으로 다니지 않을까 그게 좀 높아심에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버스하고 큰 차들은 이쪽 해안로 쪽은 조금 야간에 주차도 이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는 만약에 백옷대교가 생기면은 이 근처는 다 주차장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밖에도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 먼지 또한 주민들이 겪을 문제 중 하나입니다. 최준호 위원장은 이에 대한 시흥시의 일단 구체적인 그분들은 대책들이 생각하는 필요하다고 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냅니다. 시하고 좀 같이 토론을 하자, 같이 의견을 서로 나눠갖고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 이렇게 공문을 보내도 거긴 탁상행정으로서 지금 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 상태고요. 또 시하고 현대하고 저희 주관사 현대하고 저희하고 3자 면담을 하면서 진짜 힘든 점을 좀 풀어야 되는데 지금 시흥시에서는 그게 너무 미흡하지 않나, 그게 좀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백옷대교 건설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백옷대교 건설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를 가진 단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점 때문에 백옷대교 건설에 반대하는 것일까요? 그 의견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제작진이 찾아온 곳은 시흥시 환경운동연합입니다. 시흥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9년 3월 다른 지역의 여러 환경단체 등과 함께 백옷대교 건설과 관련한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 송도 갯벌이 람사르 습지보호구역과 또 습지보호로 이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사로 인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훼손될 것 같고, 또 인간이들이 단 5분 정도 빨리 가기 위해서 이 소중한 철새 서식지로서 활용되고 있는 이 가치가 있는 이 공간들이 훼손될 것을 저희가 염려해서 그 내용들을 성명서에 좀 담았습니다. 현재 11공구 송도 갯벌은 그 환경적 가치를 인정받아 습지와 습지의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환경협약인 람사르 협약에 따라 2014년 람사르 습지로 등록돼 있습니다. 또한 김문진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의 습지보존법에 따라서도 백옷대교 건설이 재고돼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습지보존법 제3조에는 국가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 제3조에서는 습지는 국가가 당연히 보호하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책무를 지정해 있고, 또 한편 제13조에는 행위 제한이라는 규정을 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작진은 시흥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백옷대교 건설 반대 성명서를 냈던 인천녹색연합에도 찾아갔습니다. 박주희 사무처장은 람사르 협약과 국제철새기구 인천시에 의해 지정된 습지보호구역을 훼손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송도 갯벌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가 처음으로 본인들의 의지로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이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람사르 습지로 등록이 됐고, 그리고 또 2019년도에는 송도에 위치한 국제철새기구인 EAFP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보호습지로 지정을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아마 인천시가 만약에 이거를 시흥시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람사르 습지나 EFP 보호습지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국제적으로 망신거리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송도 갯벌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조류의 서식지로 지난 도시개발 가운데 지켜낸 소중한 공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백옷대교 사안은 그냥 인천과 시흥만의 사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람사르 습지, 습지보호지역을 개발을 허가해주는 행위는 전국적으로도 거의 없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전국에 있는 환경단체들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또한 박주희 사무처장은 이곳 백옷대교 건설이 향후 습지보호구역의 개발에 대한 선례로서 중요한 기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만큼 백옷대교 건설의 환경적인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흥과 인천의 환경단체는 백옷대교 건설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주민들의 의견과 환경단체들의 의견에 대해 관련 지자체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은 없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은 백옷대교를 반대하는 백옷 신도시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의견에 대해 시흥시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염려하시는 상황에 대해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 설명회 개최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량 건설로 인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환경단체와 관련 기관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보완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흥시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주민 설명회 개최를 추진할 것이며 환경 문제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해 사업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서면 답변을 했습니다. 제작진은 인천시 관계자에게도 백오대교 민간 투자 사업의 진행에 관련해 물어봤습니다. 그쪽 시흥시에서 이제 민간 사업자랑 협약을 맺은 거고 그 사업하려면 그 교량이 그 인천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협조보서요. 협조 뭐 그쪽에서 협조해달라는 사항 협조해주는 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인천시 쪽에 제출해서 뭐 주민 설명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때부터 일이 진행되는 거죠.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지는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 제작진은 앞으로 백오대교 민간 투자 사업, 즉 백오대교 건설에 있어서 어떤 방향이 가장 바람직할지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최회균 교수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백오대교의 건설로 인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우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먼저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거기서 제기된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검토해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약속된 내용들은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명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그 도로 건설에 관련된 사업은 그것을 통과하여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이용자보다도 그 지역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아주 경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작진은 환경단체들과의 갈등을 봉합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죠. 도로가 건설되면은 뭐 소음이라든가 그 밖 여러 진동이라든가 또 부수적인 문제점이 발생되죠. 거기만 통과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군다나 습지면은 동물들도 이제 날라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습지를 좀 피한다든가 아니면 환경보호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회균 교수는 최대한 환경적인 면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도시와 사람, 자연의 공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도 그 기후 변화를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장마가 길어졌고요. 그래서 후손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그런 개발이나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우리 세대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좀 시간이 더 걸리고 예산이 좀 더 들어도 우리 모두에게 좀 자연을 피해 주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과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은 도시 개발을 하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우리는 지역 갈등이나 환경 오염이라는 큰 부작용을 겪기도 합니다. 물론 인간을 위해 꼭 필요한 개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개발이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되어 돌아올지 이젠 도시와 사람, 자연 모두를 위해 미래를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백오대교 건설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예측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이를 확실히 검토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도시와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무엇일지 미래를 위한 고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현장 포착 사실이었습니다.